바밍타이거 창립 멤버는 총괄 프로듀서이자 리더인 4년, DJ와 A&R을 담당하는 어비스, 음악 프로듀서이자 A&R인 노아이덴티티, 이렇게 세 분이었어요. 근데 이들이 처음부터 바밍타이거로 활동한 건 아니고 그 전신인 마인드 시어터란 이름의 소규모 크루로서 시작을 했다 해요. 나중에는 파티 크루로 확장하려는 계획도 있었다 하고요. 하지만 얼마 안가 문제가 발생합니다. 막상 이렇게 모여서 크루로 활동을 하니까 노래나 랩을 할 수 있는 플레이어가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사람들한테 음악이 좀 먹혀들려면 플레이어가 앞에서 깔롱한 퍼포먼스로다가 딜 좀 박아야 하는데 이 세 명은 비교적 판을 깔아주는 역할에 치중돼 있었다 보니 뒤늦게서야 팀의 딜러가 돼줄 사람을 찾아 나섰죠. 그렇게 누가 좋을까 하고 멤버를 물색하던 중에 정말 뜻밖의 기회로 첫 플레이어가 될 사람, 구유병헌 현 장석훈을 만나게 됩니다. 당시 하이그라운드 소속이었던 밀릭은 어느 날 리더 4년이랑 한 공간에 있었는데 그때 밀릭이 유병헌이란 사람이랑 작업하게 됐다고 소개를 했나봐요. 이때가 장석훈이 아카 유병헌으로 국힙의 새로운 아이콘으로서 한창 하이팠던 시기였다 보니까 자랑 비슷한 걸 4년한테 한 거죠. 근데 그 얘기를 들은 이 형님은 그 우연한 계기의 만남을 인연으로 만들고 싶어 했어요. 장석훈의 범상치 않은 비주얼과 예사롭지 않은 톤, 그리고 보컬과 랩을 넘나드는 멀티자원이란 메리트는 크루에 있어 분명 좋은 영향력을 줄 거란 기대감을 갖게 했으니까요. 또 그의 활용 가치는 멤버 2명을 영입한 것과 같은 기능을 할 수 있기도 했고요. 이에 그는 장석훈을 맞이한 다음에 앉은 자리에서 단도직입적으로 우리 크루에 들어오지 않겠냐며 밀링 모르게 뒤에서 은밀한 작업을 시도했고, 마침 서울에 친구가 없던 장석훈은 고민 없이 그 제안에 응했습니다. 자, 이제 든든한 플레이어도 구했겠다. 바밍타이거는 영입 직후 활동을 개시할 수도 있었지만 이들은 사운드 말고도 비주얼을 담당할 멤버까지 구하기로 해요. 왜냐면 인디 뮤지션들이 표현할 수 있는 소리가 영상을 만났을 때 그걸 접하는 이들로 하여금 충격을 배로 전할 수 있다 믿었기 때문이죠. 또한 소리의 질감을 영상에서 온도, 동작, 전환 등으로 표현함으로써 시청자들에게 다양한 심상을 제공한다는 이점도 있었고요. 뭐 아무튼 그렇게 그들은 비주얼을 담당한 멤버를 찾던 중에 마침 노아이덴티티와 같은 크루에 속해 있던 장퀴란 행님이 눈에 띄었고, 장퀴도 바밍타이거의 작업물과 비전을 마음에 들어해서 얼마 안가 그들의 품속으로 안겼죠. 참고로 이분이 진짜 대단한 게 영상에 입문하게 된 계기가 크루에 영상 만들 사람이 없어서 그냥 본인이 독학으로 깨우친 거래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그의 영상들을 보면은 그의 독특한 세계관과 표현 기법이 정말 강렬하게 다가오죠. 특히 지금 나오는 이 셰프리는 철저하게 그로테스크함의 미학을 따라가는 작품이었고요. 한편 그들은 장기 이후에 그래픽 디자이너 은희까지 모셔오면서 정말 음악을 초월한 하나의 문화 플랫폼을 형성했습니다. 그니까 정형화된 크루나 팀의 개념을 넘어 전천후 조직이란 때깔이 뿌리 깊숙이 박혀있다는 느낌이 이때부터 강하게 들었어요. 그렇게 탄생한 이른바 바밍타이거 1기 멤버들은 팀이 결성된 바로 그의 첫 작업물을 발표하죠. 36 chambers of 이연복 셰프 마이 짬뽕 따봉 따봉 It's the people's choice 아비스와 자수와 모테이르 서울의 김치와 모테이르 아비스와 자수와 모테이르 Understand, don't understand, what understand, what comprehend Proud resident of BDSM town FX generation Let them eat red velvet rookie extermination 앨범 타이틀 홈이 상공사에 담긴 뜻은 두 가지가 있다 해요. 첫째는 수록곡의 모든 과정이 담긴 노아이덴티티의 작업실에서 이 믹스테이프가 탄생한 걸 기념하기 위해, 둘째는 이중적으로 우린 홈이다란 의미를 담고 있다죠. 그리고 비주얼도 중요시하는 팀답게 앞서 소개했던 셰프리와 못 언더스탠드의 뮤직비디오를 차례로 공개하고 앨범 뒷면에는 본인들이 구축하는 세계관을 보여주기 위해 스토리라인을 만화로 구성해서 음악의 또 다른 표현 요소를 심기도 했어요. 이는 사람들이 단순히 커버 예쁘네 하고 넘어가는 걸 막고 바밍타이거가 담은 스토리텔링에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함으로써 그들의 세계관에 동화되는 느낌을 받는 동시에 음악을 듣는 행위 그 이상의 경험을 할 수 있게끔 했죠. 근데 이런 기획도 당연히 음악이 받쳐줘야 좀 설득력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뭐 그럴듯한 걸로 상품을 포장해봐야 그 상품 자체가 별로면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듯이요. 하지만 바밍타이거 이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이 사람들은 진짜였어요. 본작을 담당한 프로듀서 노아이덴티티와 장석훈, 그리고 피처링이지만 트랙 하나를 홀로 도맡은 김심야, 이 세 형님들은 각자의 음악 바운더리에서 개성과 실력을 한껏 드러내며 예술의 경지에 오른 듯한 퍼포먼스를 선보였어요. 노아이덴티티의 끝을 알 수 없는 프로듀싱 소화력과 그 퀄리티, 장석훈의 귀를 확 사로잡는 목소리와 신박한 단어 나열, 또 김심야의 언제나 개빡쳐있지만 그 빡침에서 나오는 완성도 높은 랩은 기술적으로 흠잡을 만한 구석이 없다 느낄 만큼의 탄탄함을 자랑했죠. 마치 음지에 있는 괴짜들끼리 모여서 뚝딱뚝딱 만들어낸 최고의 합작품 같았달까요? 그만큼 바밍타이거가 건설한 첫 번째 문화 집대성 프로젝트는 어딘가 불안정하지만 완전한 이륙을 시도했다 할 수 있었죠. 이에 탄력받은 그들은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탄력의 주역은 역시 장석훈이었고요. B급 감성과 A급 퀄리티를 오가는 커버 영상들이 많은 대중들의 손안에서 오고 갔고, 동시에 여러 메이저 아티스트들도 이 행렬에 합류하면서 장석훈한테 정말 다양한 콜라보 제의가 빗발쳤어요. 그 낙수 효과로 바밍타이거도 함께 주목을 받았는데, 이때는 장석훈의 네임드가 크루 전체를 씹어먹었어가지고 한때 장석훈의 예명이 바밍타이거다, 바밍타이거는 유병헌 크루다, 이런 오해가 또
다른 오해로 양산되는 일이 잦았죠. 하지만 아무렴 어떻겠습니까? 이들은 이미 힙합씬의 선택을 받은 것을. 장석훈은 크러쉬, 더콰이어, 키드밀리 등의 메이저 블랙뮤직 아티스트들과 손을 잡았고 Hey, let's go to the hangang. Have a good time. Have a good time. I wanna shake my booty at the summit. Feel like Steven Yeun bugging out with Dennis Rodman. Charging me up. 부정하는 분들 shut the fuck up. I don't need that from you. 난 내 길만 걸어왔어. I'm doing good. 바밍타이거는 딩고와 합작하며 더 큰 세상으로 뛰어들었죠. 그리고 원래 딩고랑 같이 하려 했던 컨텐츠가 장석훈 주연 바밍타이거 조연으로 다큐 하나만 찍고 끝내는 선에서 마무리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막상 진행하다 보니까 다큐 말고도 음원, 뮤직비디오, 라이브 클립, 인터뷰 이렇게 4가지 섹터로 확장하게 됐다 해요. 이 과정에서 탄생한 암스익의 뮤직비디오는 독특한 컨셉으로 화제몰이를 했고요. 한국 BJ들의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있는 그대로 묘사함으로써 해외 팬들이 한국의 BJ 문화를 보면 신선할 것 같다는 의도하에 그들은 영상뿐 아니라 가사와 사운드에도 그 에너지를 담고자 했어요. 그리고 그 의도가 제대로 먹혀들었는지 후에 공개된 뮤직비디오는 다수의 힙합 팬들에게 하나의 현상을 안겨다줬고 그들은 이제 씬의 주류로서 안착할 준비를 했죠. Repost it like you broke. Don't forget to click the story. 조회수 holy. Two prayer emoji. Follow me. Follow me. 솔직히 honestly tastes so good. 근데 갑자기 이게 뭔 일일까요? 19시즌 바밍타이거의 내부엔 커다란 폭풍이 한번 싹 휩쓸고 지나갑니다. 바로 팀의 주축 멤버인 장석훈과 노아 아이덴티티가 저마다의 사정으로 인해 팀에서 나가게 된 거예요. 팀의 얼굴마담이자 프론트맨 성격을 띠던 장석훈, 그리고 프로듀싱과 엔지니어링을 맡은 노아 아이덴티티의 이탈은 정말 팀에 있어서 막강한 데미지로 작용했죠. 순수 음악을 창작하는 활동에 있어서 절반 이상을 웃도는 상당 지분을 차지하던 둘이었으니까요. 특히 바밍타이거가 이제 막 성공 가도를 달리려던 참이었기 때문에 이 두 명의 탈퇴는 팬들에게도 남아있는 멤버들에게도 아쉬움이 짙은 결정이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팀의 근간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그들이 이런 때를 대비해서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장석훈과 노아이가 나가기 전부터 전력 보강을 잘해왔기 때문이에요. LA 비트씬을 비롯한 여러 장르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보인 프로듀서 겸 DJ 언싱커블,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몽환적인 목소리를 지닌 싱어송라이터 소금, 타고난 비트 섹서 래퍼 오메가 사피엔을 말이죠. 네, 그런 의미에서 이 아르마딜로는 바밍타이거 역사를 통틀어 꽤나 상징성 있는 곡이라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 노래를 기점으로 해서 바밍타이거의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두꺼운 톤으로 재치있는 워드플레이와 라이밍을 가정한 장석훈과 그와 반대되는 하이톤으로 비트 위를 내달리는 오메가 사피엔의 어떤 대비되는 그림도 조화롭게 이루어지고 기존의 노아 아이덴티티가 다져놓은 팀 프로덕션의 기틀에 언싱커블은 자연스럽게 스며들면서 보다 풍부한 사운드를 조성해냈죠. With me, VIP, industry skid, bitch, pull up in win Ferrari, bitch. Press BB boppity boo while you were setting up your Bluetooth. We make visits to Google and YouTube. 한편 소금은 크로와 더 가까워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명목으로 팀 프로젝트를 참여하는 데 있어 유예 기간을 좀 둔 대신에 그 사이에 개인 작업물 2장을 그것도 풀랭스로다가 한 달 간격으로 발표했어요. 근데 앨범 발매 사이클이 굉장히 빨랐던 것 치고는 그 퀄리티가 둘 다 개 뛰어났죠. 발음을 은근히 뭉개면서 천천히 밟아가는 소금의 허스키한 소울 보컬과 함께 정말 높은 차원으로 주조된 프로덕션이 합을 이루는데 이게 뭔가 듣는 내내 해당 앨범을 장식한 아티스트들의 내면 속으로 빠져든 기이한 체험을 한 것 같았습니다. 그만큼 몰입도와 완성도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두 앨범은 한국 R&B 시장의 지평을 넓힌 작업물이었다 할 수 있었죠. 두 앨범 모두 한대음 R&B 앤 소울 앨범 부문에 노미네이트 되기도 했고요. 네, 이처럼 주요 멤버들의 이탈에도 바밍타이거는 새로운 멤버들의 활약 덕에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어요. 이에 힘입어 그들은 또 한 번 스쿼드 강화에 나섰는데요. 소금과 합을 맞춘 바 있는 프로듀서 겸 플레이어 BJ 원진부터 영상 제작 및 프로듀싱을 담당하는 이수호, 플레이어 겸 프로듀서 머드 더 스튜던트, 비주얼 아티스트 홍찬이, 프로모션과 에디팅을 담당하는 헨슨까지 해서 바밍타이거는 다양한 분야에 걸쳐 활약하던 멤버 5명을 추가로 영입하며 이전보다 양과질에 있어 증강된 라인업을 구축했죠. 네, 이렇게 총 11명으로 구성된 바밍타이거는 세계 무대로 입성하는 데 박차를 가하는데요. 네, 그리고 이때 그 날개짓에 추진력을 더해준 건 다름 아닌 RM이었어요. 언제 한번 이들은 함께 작업하고 싶은 아티스트 목록을 한번 쫙 리스트업한 적이 있었는데 리더 사냐는 당시 그 목록에 RM을 슬쩍 얹었대요. 하지만 멤버들은 솔직히 그건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좀 현실성 있는 아티스트들을 말하라 했나봐요. 근데 사년이 RM을 언급한 데에는 따로 믿는 구석이 있어서였어요. 그게 뭐냐면 그와 빅히트 소속 프로듀서 슈프림보이는 배다른 형제였거든요. 네, 구라고요. 대학 동문이었대요. 암튼 그래서 나중에 사년이 슈프림보이한테 어떻게 싸바싸바 해가지고 RM 쪽으로부터 협업 컨펌을 받는데 오케이 사인을 받았다 하죠. 마침 또 RM이 바밍타이거의 팬이었다 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들의 콜라보가 성사된 곡이 바로 섹스인 느낌입니다. 우린 모두 섹션 느낌 communication은 no platform. It doesn't mean ain't no difference.
네, 이 노래는 유튜브 조회수를 하루 만에 300만을 찍고 후엔 빌보드 핫트렌딩 송즈 차트 1위, 월드 디지털송 세일즈에서도 같은 순위를 기록하며 RM 효과를 아주 제대로 봤어요. 그리고 놀라운 건 래퍼로서 항상 부족하다고 평가받던 RM 형님이 이 트랙에서 곡의 무드와 찰떡인 랩을 뱉어줬단 거예요. 바밍타이거의 음악적 색채에서 크게 엇나가지도 않았을 뿐더러 안정적인 톤과 랩을 앞세우며 준수한 퍼포먼스를 선보였죠. She like a hell of a cool boy. Check my attitude. No, we always make the rule, boy. 네, 이로써 바밍타이거는 초기부터 탄탄하게 다진 커리어와 RM의 참여로 글로벌 바람을 아주 제대로 탔어요. 이때부터는 꽤 규모 있는 해외 페스티벌과 투어를 넘나들며 체급을 그냥 몇 단계씩 불려나갔죠. 19시즌부터 자체적으로 진행한 해외 투어는 물론 북미 최대 규모의 음악 페스티벌인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에서 국내 아티스트 최초로 단독 쇼케이스를 갖고 상도 타고 썸머소닉과 함께 일본 락 페스티벌 이왕으로 불리는 후지 락 페스티벌에도 서는 등 그들의 독창적인 음악과 무대에서 분출되는 미친 에너지는 그들이 글로벌 시장에서도 충분히 통할 수 있음을 시사했죠. 그리고 이를 자양분 삼아 11명의 괴짜들은 마침내 23시즌에 바밍타이거표 얼터너티브 사운드를 한껏 방출시킨 정규 1집을 세상 밖으로 투척합니다. Super soaker pussy got a Coca-Cola body. I need somebody help. I don't know how to pop a shopping bottle. Trust yourself, ay, ay, ay. Trust yourself, ay, ay, ay. Make the system wanna get out. Make a wish, I know to stay out. 이들은 스스로를 얼터너티브 K-POP 그룹이라 칭하는데 그렇게 정의 내린 이유를 이 앨범 하나로 알 수 있습니다. 앨범의 각 트랙뿐만이 아니라 그냥 한 트랙 내에서도 각기 다른 장르들이 엇갈리기도 하고 마주치기도 하고 이어지는 트랙에서는 완전 상반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하며 악기의 질감도 다양하고 악기의 선택도 멤버들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 양상을 띠면서 그들은 K 얼터너티브함을 능란하게 구현해냈죠. 그렇게 이 앨범을 정면에서 마주해보면 비선형적인 형태로 구조화됐단 걸 체감할 수 있는데요. 근데 그 깨진 유리 조각처럼 흩어져 있는 각 트랙들이 앨범을 처음부터 끝까지 들었을 때 하나의 유기체처럼 흘러갈 수 있던 데는 프로듀서 군단의 놀라운 사운드 제작 능력과 아울러 플레이어들의 통일된 주제 아래서 내뱉는 아무 말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트랙 하나가 재생되는 동안 변화무쌍한 변주가 이루어짐에도 그 흐름이 이질감 없이 유연한 구성미를 갖추고 또 치밀하게 설계된 트랙 간의 구조가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면서 앨범은 난잡함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어요. 이는 앞서 언급했듯이 프로듀싱 과정에 참여한 4년 언싱커블 이수호, BJ 원진 그리고 노아 아이덴티티 등의 놀라운 실력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죠. 그리고 앨범에 투입된 플레이어들은 시스템을 거부하는 저항 정신과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본인들 특유의 낙천적 마인드로다가 화합을 시도하려는 태도를 가사에 녹여냈어요. 이는 언뜻 보면 아무 말로 이뤄진 것 같지만 그 안에서는 확고한 메시를 담고 있어 본인들이 지향하는 가치관을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었죠. 이내 머리띠 말고 가슴으로 해모 언제까지 대실래야 don't you believe me. I can understand 네가 옳다는 이유를 난 몰라. 그냥 노는 거지 뭘 뭐가 그리 목을 졸라. 네, 저는 바밍타이거가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던 건 본인들만의 오리지널리티를 명확하게 규정짓고서 음악을 비롯한 모든 영역에서 차근차근히 한 스텝씩 밟아갔기 때문이라 생각해요. 그니까 당장의 어떤 데이터화된 숫자로 보이는 것들보단 독창적인 무언가를 제작하는 데 집중하는 시간을 갖고서 그를 기반으로 작업물로서 천천히 팽창시킨 결과라 보여집니다. 동시에 K-POP에 동화되는 것을 기피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본인들의 일부로 내재한 것도 그동안의 성과를 읽을 수 있던 원인들 중 하나인 것 같고요. K-POP 자체가 어딘가에 뿔을 두고 있진 않지만 그렇게 더 자유분방한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바밍타이거도 그런 K-POP 같이 뗄래야 뗄 수 없는 얼터너티브한 성격을 갖고 있기에 어쩌면 그들 앞에 K가 붙는 건 팀이 탄생한 바로 그때부터 결정된 운명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네, 이처럼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달라야 할 건 다르게 하는 바밍타이거, 과연 그들의 다음 챕터는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을까요? 굉장히 무대나 무대뿐만 아니라 삶을 임할 때 다른 사람들을 만족시켜줘야 된다는 부담감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더 이상 그런 부담감은 중요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공연의 가장 중요한 본질, 표현의 가장 중요한 본질, 내가 나를 즐기는 것. 감사합니다.